지난 2월 초였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1천만 원 선까지 쭉 미끄러졌다가 간신히 튀어오르는 날이었었는데요. 그날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화면에 지도 한 장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 하락장의 최종 바닥은 여기다라고요. 우리 돈으로 6,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이 닥터 프로핏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외 분석가가 직접적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시장의 절반이 이 지도를 손에 들고 그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번 주 이 지도를 그린 장본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바닥 기다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손수 그린 지도를 자기 손으로 접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천만 원, 7천만 원대의 비트코인 사겠다고 주문을 걸어두고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이 9월이나 10월쯤에 그 자리가 온다는 이야기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도 가을 바닥 달력들을 그리는 분석가 이야기를 전달드렸었고, 오늘은 정확히 그 반대편의 선 주장입니다. 기다리던 사람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붕 뜨는 얘기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대체 어디서 사라는 건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분석가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 이해를 하시려면은 거의 같은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 올라온 숫자 하나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숫자를 보고 나시면은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지금 먼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바닥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격이 6천만 원까지 내려가려면 누군가는 그 가격의 물건을 실제로 던져야 됩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거기까지 내려가질 않겠죠. 깊은 바닥에는 반드시 크게 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누가 던질 거라고 걱정을 해왔을까요? 후보 1순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 스트래티지겠죠.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코인이 84만 개가 넘어가고 지금 시세로 약 82조 원어치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말에는 실제로 코인 일부를 팔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는 이런 그림이었죠. 이 회사가 버티지 못하고 저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진짜 6천만 원대가 열린다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바로 그 회사에서 이상한 걸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회사 계정이랑 공시 서류에 숫자로 박혀있는 부분만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 회사에서 비트코인 전략을 총괄하는 차이타냐 자인이라는 임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회사가 들고 있는 달러 현금, 우리 돈으로 약 4조 8천억이기 때문에 그걸로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 배당을 1.8년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계산해 넣으면 31년치를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무려 31년입니다. 여기서 4조 8천억이라는 현금은 미국 금융당국에 낸 공식적인 서류에 그대로 적혀있는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다시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31년이라는 자랑 옆에 1.8년이라는 숫자가 같이 붙어있죠. 이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금만 봤을 때는 2년을 버티지 못하는 얘기를 회사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심시키려는 발표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왜 회사가 굳이 이런 걸 공개를 했는지, 그 이유가 이 발표 뒤에 숨어있는 한 달치 움직임에 있다는 겁니다. 날짜를 따라가 보자면요, 지난달 22일 같은 임원이 밝힌 현금은 배당 10개월치였습니다. 달 초에는 17개월치가 됐고요. 지난주에는 20개월치, 그리고 이번 주 공시에서 21개월하고도 반, 그러니까 1.8년치가 됐습니다. 딱 4주 만에 현금 버티는 기간들이 2배가 된 건데,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요, 같은 4주일 동안 이 회사가 사들인 비트코인은 몇 개일까요? 바로 0개입니다. 한 개도 없어요. 4주 연속으로 단 한 개도 안 샀다? 이게 해외 보도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코인을 모으는 걸 멈추고 그 돈으로 현금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으기에서 버티기로 바꿨다? 조용히 기여를 바꿨다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구조가 더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은 코인을 담보로 잡힌 빚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담보로 잡힌 코인을 강제로 빼앗기는 일, 이거 자체가 구조적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이 임원이 지난달에 쓴 표현 그대로 옮기자면요, 부서지지 않는 장부, 디지털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31년이라는 숫자의 정체를 까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시가 아니라 제가 두드려본 계산기인데요. 이 회사가 1년에 주주들한테 내야 되는 배당과 이자가 약 2조 6천억입니다. 들고 있는 코인은 82조 원 규모고요. 2조 6천억을 82조로 나눈다? 그럼 약 3.2%가 나오죠. 그리고 이걸 거꾸로 뒤집는다? 정확히 3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31년이라는 건 뭐냐? 비트코인이 앞으로 31년 동안 단 1원도 안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를 만든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달 초에 직접 공개한 계산이 있는데요. 이 코인이 1년에 3.3%만 올라주면 그 상승한 만큼만 팔아서 배당을 영원히 낼 수 있다는 거고, 이 제 계산기로는 3.2, 회사 발표로는 3.3, 반올림 차이 수준이에요. 1년에 3.3%면요. 솔직한 말로 은행 이자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상승이죠. 그러니까 이 발표의 진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무너지려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수십 년간 예금 이자만큼도 못 오르는 세상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은 진짜 소름 돋는 계산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아니 좋다, 이 최악을 가정해보자는 거죠.
코인이 정말로 31년 내내 한 푼도 안 올라가고 회사가 배당을 전부 다 코인 팔아서 낸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1년에 매도하는 코인이 과연 몇 개일까요? 84만 개 나누기 31, 약 2만 7천 개입니다. 이걸 하루로 쪼개면 75개 꼴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7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게 큰 물량일까요? 비교 대상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꼴로 3코인이 채굴돼서 나오는데요. 그게 하루에 450개 정도, 약 42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몇 달 동안 무서워했던 그 회사의 최악의 매도 경로라는 게 바로 매일매일 새로 쏟아지는 물량의 6분의 1 수준이라는 거고, 눈사태를 걱정했는데 실제 크기를 재보니 가랑비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그 분석가한테 돌아갈 시간이죠. 이 숫자들을 깔아놓고 보면 닥터 프로핏이 왜 자기 지도를 접었는지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번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자리를 기다리면 그 자리는 오히려 안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모두 같은 것들을 예상하면 시장이 그것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원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실전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6천만 원대까지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들, 그 가격에 매도할 사람들이 아니겠죠. 매수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사겠다는 주문이 아래에 잔뜩 깔려있으면 어떨까요? 가격이 거기까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이미 조바심 난 사람들이 조금씩 먼저 사버립니다. 그 윗단계에서 매물을 걷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바닥은 얕아지거나 아예 오질 않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아요. 모두가 같은 우회로를 안내받았을 때 막히는 건 바로 그 우회로가 막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회사 이야기를 겹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깊은 바닥이 열리려면요, 크게 던지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던질 후보 1순위였던 회사가 방금 이자 31년치 계산서랑 함께 집 잡힌 대출도 없다는 장부를 공개해버린 겁니다. 급매물이라는 게 집주인이 급해야지 나오는 거죠. 집주인이 급하지 않다 이렇게 서류로 보여줬으니까 이제부터 그 동네에 남는 거는 급매 기다리는 대기줄 뿐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없는 바닥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천만 원대까지 비트코인이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낮게 본다는 거예요. 다만 8천만 원 언저리는 사고 팔겠다는 주문이 유난히 몰려있는 자리라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시세가 9천만 원대니까요. 최악의 경우에 거기까지 가더라도 15% 정도의 하락세가 추가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바닥을 기다리느니 그냥 지금부터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겠다. 단 한 번의 몰빵은 절대 아니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장 이 큰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바닥이 안 온다는 것과 지금 바로 상승한다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다가오는 9월달, 10월달을 다들 기다리는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초반의 깊은 바닥 대신에요, 아무리 여기서 비트코인이 나빠져봤자 8천만 원 언저리 위에서 얕게 흔들리면서 물량이 소화될 수 있는 경로, 이걸 기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총 3가지. 첫 번째, 제일 크게 던질 거라고 걱정하던 회사가 못 던지는 게 아니라 안전도도 되는 구조라는 거를 숫자로 공개해버렸고요. 두 번째로, 사겠다는 대기가 두껍게 깔린 자리는 시장이 먼저 움직여서 미리미리 소화해버린 성질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최악을 가정하더라도 15% 남짓이라는 계산 아래에서 실제로 지금부터 나눠 사기 시작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그림의 판정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고, 얼마나 내려가느냐 보다도 내려갈 때 누가 팔고 있느냐, 바로 그게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리플이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나쁘지가 않은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개인 분들마다 투자하시는 자금들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1억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리플 XRP만 투자할 것인가, 알트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몰빵 투자하고 여기서 오르기만 기다린다라는 건요,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 커뮤니티 정보 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그리고 비중 조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들도요, 최근 안내드린 단기 종합방 내용들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안내드렸던 단기 타점들에 대해 가지고 제로지, 아이릭스,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이 있었지만요, 아무리 여기서 자리가 좋고 흐름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는 이유들, 분명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아가지고 오전에 비중을 줘서 진입을 하고 또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 그 다음 타점에 대해서도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전에 들어간 단기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걸어둔 목표가에 대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더 상승해도 상관없으니 그냥 수익 실현하고 다음 타점으로 넘어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펄, 그리고 뉴턴 프로토콜, 오덜리까지도 전부 다 비중 조절해서 오전에 진입을 하면서
목표가 걸어놓고 그리고 오후에는 목표가에 도달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주 쳐다보고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여유 있게 목표가에 걸어놓고 이 신경을 덜 쓰는 이런 건강한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 나갈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요. 이 수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비중 조절해가지고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기 타점 종목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모카 네트워크 무덴까지도 단기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더라도요. 이걸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 걸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여기서 단기 타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답게 운영할 줄 아셔야 되고 중기 타점은 중기답게, 중장기는 또 장기답게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큰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크게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펄코인까지도 익절이 나왔고 또 시장 흐름이 안 좋았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키워나가는 게 바로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모카 네트워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익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단기 타점으로 좋아 보이는 엔소 코인을 들어가고 또 다시 목표가를 걸어두면서 다시 한번 다음날 오전 여유롭게 엔소 코인 목표가 도달하는 상황들까지도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지만요. 내가 만약에 목표한 가격들에 대해서 걸어두지 않으면은 이게 새벽에 상승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대응을 못하고 매도를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잠깐의 수익 그냥 찍힌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목표가를 걸어두는 이런 건강한 매매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엔소까지도 익절을 완료했었다면요. 그 다음 단기 타점이었던 온톨로지 가스까지 진입을 하고 순차적으로 수익 실현이 전부 다 완료가 되면서 시장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선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요. 이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고 특히나 일요일 저녁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런 급격한 하락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안내까지도 드리고 있는 이유들은요. 기본적인 현금 비중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지금처럼 미국과 이란 전쟁까지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 이 타점, 타이밍에 대해서 잘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보유하다가 이런 것도 중요한 시기라는 거고 매매를 여러 번 하고 계속하고 매매 중독처럼 매일매일 사고 판다? 이게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고 빠지기를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비중만 조절해가지고 들어가면서 5개, 10개씩 익절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쌓아나가는 시장인 거지 여러 가지 뭐 리플, XRP 이거 한 개에만 몰빵해가지고 아니면 알트코인에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에 몰빵해가지고 이런 매매 습관들 반드시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안전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잘 살려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면서 이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커뮤니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들, 그리고 단기 고점들, 단기 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알트 타점, 모두 닿는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